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뻐근하셨나요? 혹시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이며 겨우 일어나셨는지요? 저는 올해 82세가 된 신경외과 전문의 한태수라고 합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허리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건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허리 한번 삐끗해도 금방 나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마치 오래된 대나무처럼 굳어지더군요. 마치 고목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제 경험 덕분에 환자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 오셨던 78세 이정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박사님,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며 흐느끼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허리는 나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허리 아픔을 나이 탓이나 무거운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몸 안에 숨어 있는 균형과 구조 문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술,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들로만은 해결되지 않더군요. 몇 해 전 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진료실 의자에 앉으려는데 허리가 찌릿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결국 저 역시 몸을 다시 공부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누게 됐습니다. 허리는 단순한 뼈와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습관과 자세, 그리고 마음까지 담겨 있는 중요한 축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는 당신의 삶을 담은 책장 같은 곳입니다. 책장이 기울어지면 책이 다 쏟아지듯이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느꼈던 그 묵직함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질문합니다. 허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돌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다시 걸어가 봅시다. 제 경험과 수십 년간의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허리를 지키는 진짜 방법을 한 걸음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더 이상 삶의 짐이 아니라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둥이 되길 바라며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잊지 못할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는 무려 10년 넘게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서울 큰 병원을 4곳이나 다니셨지만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이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자 하고 달려올 때마다 미소 뒤에 숨긴 고통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골반의 미세한 틀어짐이 문제였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기울어지고 그 결과 신경이 압박됩니다. 그렇게 허리뿐 아니라 다리 저림, 소화불량, 심지어 배뇨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골반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요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5분
골반을 바로잡는 간단한 교정 운동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사님, 이런 간단한 걸로 나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2주 후 다시 오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아름안고 오셔서 박사님, 손주랑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셨죠. 그 웃음, 그 기쁨의 순간은 제 오랜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병원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사나 물리치료는 그저 증상을 잠시 덮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우리 몸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세,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허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핑계로 허리 통증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저도 예전에는 병원 치료가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주사, 약, 수술에 의존하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수많은 재발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큰 벽을 마주쳤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5년 동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겨우 버티셨습니다. 매번 병원에서 이번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또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했죠. 결국 통증은 다시 돌아왔고 오히려 약 기운이 떨어지면 허리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박사님,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돈만 쓰고 고생만 하는데 라고 물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수술과 주사는 대부분 증상만 잠시 완화할 뿐 뿌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결과일 뿐 원인은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집의 지붕만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지붕을 아무리 수리해도 결국 또 무너지게 되어 있죠. 오민수 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63세의 오민수 씨는 큰 결심 끝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 가족들도 큰 기대를 했죠. 그러나 6개월 후 다시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다시 병원을 찾을 때의 절망스러운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민수 씨의 골반과 척추를 다시 살펴보니 여전히 골반은 기울어 있고 척추의 곡선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했을 뿐 몸의 구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치료의 한계입니다. 주사와 수술은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분들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뿌리를 해결하는 치료, 구조를 바로잡는 접근법을 연구했고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사와 수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몸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숨 쉬며 느끼는 그 묵직한 허리 통증, 혹시 겉만 치료하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근본을 바꿀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원 치료의 한계를 느낀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몸의 구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골반과 척추의 균형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잘 짜인 건축물과 같습니다. 척추는 기둥이고 골반은 그 기둥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초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골반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거나 한쪽 다리에만 무게를 싣는 습관이 골반을 서서히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틀어짐이 결국 척추를 비틀어 허리 통증을 만들죠. 예전에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은 골반의 한쪽 기울어짐이었습니다. 매일 밤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고 결국 손주와의 산책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65세 최미영 할머니는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혀 통증이 없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골반의 균형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의 80% 이상이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 골반과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모두 아픈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많은 환자분들이 눈을 크게 뜨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치료는 뭡니까? 하고 물으시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물리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그 말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십니다.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한 건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5분, 골반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로 척추의 S자 곡선을 되살리고 신경 통로를 열어 통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골반 교정을 시작한 뒤 2달 만에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다시 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반은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축이자 삶의 균형을 잡는 토대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뿐 아니라 다리, 위장, 심지어 마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고치려면 먼저 골반을 바로잡으세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죠? 문제의 시작은 디스크가 아니라 몸의 구조적 균형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균형을 어떻게 되찾을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골반과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을 이해한 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고치려면 먼저 골반을 낮추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걸 저는 골반 하강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 평생을 걸고 말씀드릴 만큼 큽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권했고 그중 90% 이상이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골반 하강 운동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골반을 아래로 부드럽게 눌러서 척추의 S자 곡선을 되찾는 겁니다.
마치 기울어진 문을 살짝 바로잡아 집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골반 교정을 받은 환자의 85%가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황순옥 할머니 사례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허리 통증은 물론 소화불량과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까지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허리는 욱신거려 하루 종일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반 하강 운동을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 허리 통증은 절반 이상 줄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3세 이영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공기놀이,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늘 다시 아팠죠. 제가 골반 하강 운동을 설명드리고 간단한 동작을 가르쳐 드린 뒤 한 달 만에 할아버지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손주가 저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허리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여러분, 골반 하강 운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뿌리를 고치는 접근법이죠.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복잡한 기구나 비싼 치료가 아닌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이 운동이 허리 통증의 뿌리를 잡는 열쇠라는 것을요. 자, 다음은 이 골반 하강 운동이 허리뿐 아니라 온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질지 함께 알아봅시다. 골반 하강 운동은 단순히 허리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의 진짜 힘은 몸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허리가 아플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일 말입니다. 허리는 단순히 뼈와 근육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온몸의 신경과 혈관, 장기를 연결하는 중심축이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비틀어지고 이로 인해 신경과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뿐 아니라 소화장애, 변비, 잦은, 배뇨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영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변비와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골반 하강 운동을 한 달 동안 실천하신 후 변비는 물론 밤중 화장실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건 20년 만이에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또 한 분, 71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마사지를 3년 넘게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늘 돌아왔죠. 하지만 골반 하강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가벼워지고 다리도 덜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진짜 치료였어요. 마사지만으론 도저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골반 교정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뼈의 축을 바로 잡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가 비뚤어져 있으면 가지를 아무리 잘라봐야 소용없습니다. 뿌리를 바로 잡아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골반이 바로 서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되찾고 신경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가 회복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반 교정 후 환자들의 혈액순환이 평균 30% 향상되고 장기의 기능도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골반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거창한 기구나 비싼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루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리 벨트나 골반 쿠션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골반을 제자리에 유지하도록 도와줘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기회를 주어야 하죠. 골반 하강 운동은 바로 그 기회를 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허리뿐 아니라 온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골반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골반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께 전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허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되찾은 검증된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골반 하강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의자에 곧게 앉으세요. 허리를 펴고 엉덩이 뼈 양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잡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살짝 아래로 눌러보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책을 서서히 내려놓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 동작을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 반복해 주세요. 제 환자 중 71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부드럽고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데 허리가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요즘 손주랑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은 무릎 90도 열기 운동입니다. 매트나 바닥에 편하게 누워보세요.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입니다. 양손으로 엉덩이 옆쪽 근육, 말랑한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듯 이완하세요. 이 동작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67세 박정숙 할머니는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 저림까지 줄어들었다며 손주 결혼식에서 서서 축하 인사를 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박사님, 이 운동 덕분에 진짜 할머니답게 축하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2가지 운동의 핵심은 단순함과 꾸준함입니다. 비싼 장비도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골반 교정 운동은 신경 압박을 50%까지 줄여주고 허리 통증 재발률을 크게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항상 천천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이나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낯설어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면 됩니다. 제 환자 중 74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게 과연 될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2주간 해보신 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쭉 펴며 아, 오늘은 기분이 다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다니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게 되셨죠. 여러분, 단 5분의 투자가 평생의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운동뿐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허리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세 교정과 호흡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일상 속 자세와 호흡 습관을 바꿔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허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벽에 기대어 서기입니다. 집 어디든 벽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등을 벽에 밀착시키고 어깨와 엉덩이가 벽에 닿도록 서보세요. 이때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느끼면서 1분간 유지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척추가 벽을 따라 곧게 정렬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2~3번,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씩 하면 좋습니다. 66세 박정민 씨는 이 습관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뒤 계단 오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계단 한 칸이 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손주 손 잡고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그 웃음에 저도 덩달아 활력이 솟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 복식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나 바닥에 곧게 앉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는 살짝 내린 뒤 정수리를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며 자세를 잡아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호흡을 2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70세 김영국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실천한 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숨 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허리도 덜 뻣뻣하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요. 이 2가지 습관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큰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과 의자만 있으면 충분하죠.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와 복식 호흡은 척추의 정렬을 개선하고 허리 통증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벽에 기대거나 복식 호흡을 할 때 불편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거나 과도한 피로가 쌓였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몸과 대화하듯 하는 것이 좋습니다. 85%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한 뒤 허리 통증이 줄고 삶이 더 활기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게 뭐 대단하겠나 하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주 만에 시장을 다니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미소,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허리를 고치는 것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자세와 호흡, 작은 습관들이 함께 쌓여야 비로소 몸과 마음 모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단 5분의 투자로 손주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고 아침에 기지개를 활짝 켤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몸을 더 튼튼히 받쳐줄 음식과 물, 허리에 좋은 식습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실 준비 되셨나요?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과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물, 즉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여 신경 압박을 완화하고 척추 주변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김옥순 할머니는 고등어를 꾸준히 드신 뒤 허리 통증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박사님, 고등어 한 점이 약보다 낫네요. 요즘 허리가 가벼워서 손주랑 시장도 다녀와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아몬드가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아몬드 6알, 시금치 반 접시, 혹은 브로콜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69세 박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신 뒤 허리뿐 아니라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박사님, 아몬드 몇 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며 손주랑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과 관절 마찰을 일으켜 척추와 골반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1.25일 정도의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72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아침 피로와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사님,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손주랑 당구 치는 재미에 빠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는 척추 주변 염증을 25%까지 줄일 수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허리 통증 재발률을 30%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식들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 드시고 아몬드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드시면 소화에 더 좋습니다. 70세 최순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음식이 허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간 시금치와 고등어를 챙겨 드신 뒤 허리가 한결 가벼워져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밝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물은 몸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허리뿐 아니라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허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한 끼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고등어 한 점, 시금치 한 접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허리와 함께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68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흘리던 눈물이 일상이었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하면 미소는 지었지만 그 뒤에는 늘 숨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골반 교정 운동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할머니는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저는 세상 어떤 명예보다 값진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이 탓, 혹은 운명이라고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하면 오늘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골반 하강 운동을 하고 내일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고등어를 준비하고 장 보러 갈 때 시금치를 한 줌 사보세요. 아몬드를 손에 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한 달 뒤 거울 속에서 활짝 웃는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첫 주부터 변화를 느꼈고 2달 뒤에는 일상이 훨씬 더 활기차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무겁고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저 한태수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허리 통증이 여러분의 삶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단 5분,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하고 실용적인 건강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첫걸음을 내디디세요.